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울산시장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송철호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울산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국민의힘은 7명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 출신인 정가윤 전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3선의 울산시장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맹우 전 의원도 산악회 발족을 준비하는 등 시장 선거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박대동 전 국회의원, 또 현역인 3선의 이채익 국회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당의 지침과 전국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서범수 국회의원과 서동욱 남구청장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송철호 시장의 재선 도전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이 시작되는 부분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와 재판 결과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김영문 신임 한국동서발전 사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만 선거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고 경선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막 동서발전에서 임기를 시작한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을 비롯한 여러 선거에 도전했던 심규명 변호사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또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엽 전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학성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 출신 인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울산시장 후보군들의 물밑 움직임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대부분이 영국 변이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사업체와 사우나, 종합병원, 콜센터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자의 89%가 영국 변이주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확진자의 9%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89%가 영국 변이주였던 것으로 확인돼 전국 평균 변이주 양성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일주일간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21.4%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등을 통해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라 스터디 카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스터디 카페 98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곳은 현장에서 계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방역이 허술할 수도 있는 무인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도 지도와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150곳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코로나19 대책팀 구성과 대응체계 수립, 예방수칙 준수와 의료기기 체험 후 소독 여부 등입니다. 울산시는 일제 점검에서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LH의 혁신 방안 보고서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성원 국토부 차관과 김현준 LH 신임사장에 대해 LH 투기로 문제가 된 택지와 토지의 조사 기능을 담기로 한 혁신안에 대해 맹탕 혁신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LH의 신도시 개발 조직을 그대로 남겨두는 혁신안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공단은 13개 지표 가운데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특광 역시 시설공단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공단은 정부가 주관하는 정보화 분야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과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에 이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으며 3관왕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인구가 4만 명이 넘는데도 파출소가 한 곳도 없는 북구 농소 이동에 파출소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에는 못 미치지만 인구가 급증한 데다 주민들의 바람이 강력한 만큼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인구 4만 명 시대를 맞이한 북구 농소이동.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치안을 책임지는 파출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농소이동을 관할하는 파출소는 인근 농소일동에 있는 파출소 단 한 곳. 직원 39명의 작은 파출소가 인구 8만 명 가까운 농소일동과 이동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신천동, 호계동은 순찰차 2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중산동 쪽으로 거기서 이제 치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 부족 때문에 한 대가 유동적으로 항상 상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설립 추진위를 결성하고 나섰습니다. 추진위가 2만 명을 목표로 진행한 서명운동에 보름 만에 12,000명의 주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국회 그리고 찾아가서 우리 의사를 전달 예정입니다. 특히 서명지를 우리가 오늘 4월 27일 이후로 5월 말까지 2만 명을 더 받아서 국회 본회의가서 우리 의사를 전달 예정입니다. 관할서인 북부경찰서에서도 이를 수용해 이번 주 안에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는 자료를 울산경찰청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경찰청 논의에서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면 이후 경찰청 심의를 통해 신설이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파출소 신설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인구와 면적, 112 신고 건수 등이 지역 파출소 평균의 70%를 넘어서야 하는데 농소 이동의 경우 인구를 제외하면 모두 기준치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서는 예외 규정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해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파출소 신설의 이유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공단 지역도 새로 신설되고 있고 이래서 치안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적극 알려서 농소이동 파출소 신설 시도는 2019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시도가 번번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주민의 염원까지 담은 올해 파출소 신설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렬입니다. 울산 교사노조가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 자격증 없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신설 법안은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교 학점제 실시를 빌미로 도입되는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도입이 교직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시적 무자격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기간제 교사 노조 결성이 허용된 환경에서 정규직 교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교직 사회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0년 수령의 동구 보호수인 방어진 곰솔나무 인근에 있던 불법 건축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곰솔나무 주위를 둘러싼 용왕사 제당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주 내로 제당 철거를 마무리하고 곰솔나무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인 무료 급식비를 횡령한 봉사단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연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자원봉사단체 총무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인 무료 급식비를 14차례에 걸쳐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2,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8곳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시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을 위한 교육부 검토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대상학교로 선정한 8개교 10동을 원안과 같이 확정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7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어진초와 청량초는 개축 사업을 진행하고 태화초와 병영초, 현대청운중 등 6개 학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2023년 말까지 미래학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노후 학교를 그린과 디지털을 융합한 미래형 학습 환경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와 지역 금융기관들이 청년 주거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BNK 경남은행과 NH농협은 어제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기관과 금융기관들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5천만 원 한도 내 이자율 3%를 지원하며 5월 3일부터 울산시 사회혁신 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중구청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하는 치유 원예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을 곁에 두고 기르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정서적 치유의 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 남해동 산전 배수장 2층 산전 행복학습센터입니다. 코로나19 우울증 해소를 위한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준비된 화분에 마사토를 넣고 그 위에 나무 껍질과 용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을 식재하고 보조식물로 치장까지 마치면 나만의 반려식물이 완성됩니다. 코로나19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강의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애기랑 있으면 더더욱이는 나가는 게 힘들어서 이제 집에 놔두고 보면서 이거 만들었지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지고 가서 보면서 이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반려식물은 집으로 가져가 직접 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식물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 코로나19로 무료함을 달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식물들을 보면서 제가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중구청은 최근 코로나19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고심 끝에 반려식물로 힐링하기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치유 원예를 활용해 주민들의 우울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쁜 식물들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면서 반려식물을 손수 만들고 집으로 가져와 키우면서 바라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나만의 반려식물. 중구청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치유 원예 이외에도 평생학습관 여름특별 주제를 치유의 평생교육으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지난해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 부진을 기록한 정유업계가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분기 적자 1조 7,752억 원에서 올해 1분기 3,4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SO일 역시 지난해 1분기 1조 73억 원 적자에서 올해는 3,408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1,000억 원 후반대, SK칼텍스도 1,000억 원 초반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정유사사의 1분기 흑자 규모는 전체 1조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 SDI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3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둬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어제 올해 1분기 매출이 2조 9,63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3.59%가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7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5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 매출은 2조 3,87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9%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는 9.2% 감소했습니다. 7년여 만에 인천 제주 항로를 재개할 카페리선이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성공적으로 진수됐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어제 울산 본사 일도크에서 27,000톤급 여객 화물 겸용선인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진수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하이덱스 스토리지로부터 수주한 이 선박은 810명의 승객과 487대의 승용차, 65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최대 23.2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마무리 의장 작업을 거친 후 오는 9월 인도돼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인천 제주 항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부산시가 정부가 주관하는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국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부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72억 원을 투입해 원자력 산업 중심의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사업을 총괄 운영 관리하고 유니스트와 부산대 등 4개 대학들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합니다. 또 한수원은 원전 현장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참여 기업들은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동해남부선 등의 시험 운행을 위해 전차 선로에 전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 부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역 구간은 비전철로 운행하고 있으나 이번 전원 공급을 통해 전철화할 예정이며 현재 건설 중인 울산 포항 구간은 올해 말 복선 전철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철도공단은 전차 선로에 전기가 공급되면 특고압 25,000볼트가 흘러 감전 사고 등이 발생될 수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은 관내 등록된 농약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과 비료 유통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올바른 농약 판매와 사용을 유도하고 불량 농자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무등록 농약이나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의 판매 행위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울주군은 위반 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